공수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민주적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거나 해체되지 않는 한 안심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통신 조회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걸 왜 자기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했든 기자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독재자 빅브라더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보면 그야말로 빅브라더예요. 이 사람들 귀는 온 세상이 다 귀를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근소근해도 그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간다. 그게 빅브라더 아닙니까? 그 기자 3명, 최소한 3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통신영장, 그러니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허가, 이런 통신영장, 이걸 받아서 말이죠. 통화 내역을 다 뽑아봤습니다.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누구한테 전화 받고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이름, 주소, 물론 그런 거 다, 그런 모든 자료 다, 통화 관련 모든 자료 다 영장 가지고 다 뽑아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공수처 김진욱 처장을 비롯해서 이 공수처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그 남의 고위공직자 아닌데 기자들인데 무슨 생각으로 남의 그 통화 내역을 다 뽑아봅니까? 영장까지 받아가면서. 예? 그 다음에 통신자료 조회는요, 이건 부지기수예요. 통신자료를 조회한 거는. 그러니까 통신자료는 뭐냐면 사용자 이름이라든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건데 이것도 남 개인정보 아니에요. 이걸 공수처가 왜 고위공직자 말고 기자들이라든지 일반인들 상대로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야말로 빅브라더 행태지. 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영장 받아서 한 거는 TV조선 기자 2명하고 중앙일보 기자 1명인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이거 관련해서는 TV조선 기자 2명, 그 다음에 공수처가 정식 입건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취재한 중앙일보 기자 1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영장 가지고 통한 내역 다 빼내고. 이게 말이죠, 만약 기자들로서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빼내 있으면 이 기자가 평소에 취재를 어떻게 하는지, 제보자가 누군지, 이런 거 다 파악되는 거거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그걸 딱 틀어지고 있다. 그 기자가 쉽게 취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취재원이 쉽게 취재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취재원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통신 조회는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28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외신 기자 2명을 포함해가지고 언론사 기자 131명, 야당 정치인 66명, 일반인 36명, 그리고 모두 233명이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건 그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가 통신사에 조회를 해서 나한테 대해서 내가 그 통신 조회를 내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신청해야 그 답이 오거든요. 신청 안 하면 모르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신 조회를 당했는지,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열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신사에. 저는 해볼 필요가 없겠죠. 이 나이 든 사람. 아무리 정권이 할 일 없지만은 공수처가 그러게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우리나라 헌법 18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 비밀, 그것도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이 통신 비밀이 만약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인간의 자유가 공수처에 의해서 얽매이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공수처는 정말 대단한 그런 기관이었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아니에요. 본래 그런 절대 권력 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조국 장관, 전 장관이죠. 그 다음 민주당. 집요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공수처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공수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데는 아무데도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국회가 탄핵을 할 수는 있겠죠. 공수처장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왜 공수처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 오웰이 1984년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윈스턴하고 그 줄리아가 만나는데 시내에서 만나면 5만 대 귀가 있으니까, 도청장 즉 5만 대 다 있으니까 무슨 말 입만 열어놓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를 만났는데 어디 갔냐면 시내에서 한참 벗어나가 차를 타고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오솔길 지나서 벌판 지나서 숲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줄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샛길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자칫하면 마이크를 숨겨두었을 것이거든요. 있진 않겠지만 있을지도 몰라요. 저 돼지 같은 놈들이 우리 목소리를 잡아채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긴 괜찮아요. 이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즘은요, 이 시대에는, 이 디지털 시대에는 그거조차 안 됩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산속에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귀를 열고 있으면, 예? 그 소리를 낚아채려고 작정을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관이, 공수처가 정말로 말이죠, 정신을 차려가지고 민주적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거나 해체되지 않는 한 안심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통신 조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귀를 이렇게 갖다 들이댔다는 거지. 남의 소리를 낚아채려고. 비밀, 통신의 비밀. 아니 그걸 왜 자기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까? 예?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했든 기자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기들이 수사하는 사람의 하고 전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회했다. 조회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통신 내용. 그 사람의 착발신 이걸 다 파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화를 했고 누구한테서 전화를 받고 전화를 했는지 다 파악한 게, 그게 단순하게 자기들의 입건해서 수사하는 사람과 연계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공수처가 말이죠,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해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출범해도 공수처가 기껏 하는 일이 뭡니까? 12건에 대해서 입건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12건 중에 4건이 윤석열 관련입니다. 이 윤수처라고 그래요. 알고 모르게, 우리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통신 조회한 것, 예? 이런 걸 보면 공포처죠. 창피한 줄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하도 이제 문제가 이게 커지고 하니까 지난 24일에 해명이라고 내놨어요.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무슨 이런 사고 아니잖아요. 유감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누가 유감스러워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왜 유감스러워합니까? 국민한테 지금 정말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아주 나무일 보듯이 유감스럽다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수사 관행, 아니 그런 거 없애자고 뭐 검찰개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검찰개혁 날이면 날마다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이제 와서 자기들도 과거의 관행을 답습했어요. 그런 기관 필요 없지. 없애야죠.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말이죠,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들 모두가 지금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내 전화 누가 도청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공수처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 거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러니 그런 공수처가 지금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윤 후보도 그렇게 지적했어요. 예?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유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기관은 필요 없다. 폐지돼야 된다.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행동이 그냥 계속 묵인돼 갈 수는 없죠. 그 법세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예. 여기서 28일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니까 성명불상이라고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 사회 1팀의 그 기자에 대한 법원의 그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허가, 이게 앞에 말씀드린 통신영장, 이것과 관련해서 통신 내역을 거기서 파악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발한 거고, 그것에 앞서서 23일엔 TV조선 기자들한테 예? 또 통신영장 내가지고 통신 내역 털어낸 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3일에 이 법세련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런 것은 국민 고발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이 사람도 정신 못 차리면 국민들이 예? 정신 차리게 해줘야죠. 예? 국민의힘은 김진욱 처장 즉각 사퇴하라 욕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 사람들 눈도 깜빡할 사람 아니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예사로 하는 권력기관, 이 사람들을 문을 닫게 하든지 책임자를 문책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퇴하게 하든지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이거 예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오라줄을 가지고 묶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에다가 우리가 지금 말하지만 거기 공수처의 귀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공포스러운 세상을, 이걸 만들자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인권 떠들었습니까? 민주주의 그렇게 떠들었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대통령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공수처를 만드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갈 것인지 대통령이 밝혀야죠. 뒤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 분리할 때는 입 다물고 있지 말고요. 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